현대 심리학이 밝혀내고 있는 것의 상당수가 신체가 곧 마음이고 마음과 신체가 굉장히 강하게 역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다가 바로 창 열어서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는 다 서서 듣습니다. 서서요? 네, 앉아서 듣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강의를 하거나 심지어 대화를 할 때도요, 상대방의 얘기에 동감하고 매력적으로 느끼고 정말 내가 감동을 느낀다, 심지어는 이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자세가 더 앞으로 가게 돼 있고 허리를 세우게 돼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이걸 잘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강하게 동의를 하는 내용이거나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나의 자세는요, 계속해서 이러고 있고 심지어는 점점 더 편한 자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뇌와 우리 몸이 굉장히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야,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야, 이런 걸 뇌가 처리할 때는 이 몸 자세를 이렇게 취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어라? 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놓고서 왜 뭐 자세는 이래? 자, 이러니까 몸을 조금 더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의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 사실은 야, 이게 무슨 옛날에 그 구닥다리 같은 그런 그 얘기야 라고는 게 많이 적혀 있었는데, 현대 심리학이 밝혀내고 있는 것의 상당수가 신체가 곧 마음이고 마음과 신체가 굉장히 강하게 역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중요한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는 마치 교실에 들어가듯 입장해요. 물리적으로 몸을 입장시켜요. 내 몸을 통해서 내 뇌가 너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거야, 공부하고 있는 거야를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다가 바로 창 열어서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컴퓨터로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도 강의가 시작되면 저는 잠시 한 3, 4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마치 학교에 온 것처럼 강의실 문을 열고, 심지어 저는 가끔 이런 장난도 해요. 막 태그를 찍고 들어가요. 출석 찍은 거야? 막 이러면서. 자꾸 우리 뇌에게 재밌는 긍정적, 착각적 암시를 주려고 노력을 하죠.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강의를 할 때는요, 그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요건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필기를 하거나 뭔가 체크를 할 때는 제가 자연스럽게 강의의 스피드를 줄입니다. 낮춘다는 거죠. 속도를 좀 늦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체크하거나 밑줄 긋거나 아니면 쓸 시간을 벌어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런 걸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라고 또 느끼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면대면 강의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호흡이나 속도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맞추고요. 또 제가 또 조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면 당연히 저는 좀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도 저거는 저렇게 빨리 지나가시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단서를 얻기도 해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제시될 수도 있고 기술 여부에 따라서 시청각 정보가 다 동원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체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완급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 강의는 이러고 있다가 심지어는 강연자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는 들었는데 느낌은 왔는데 남지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글보다 빠를 수 있는 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셋을 쓰면서 들으시든 아니면 뭐 조용한 공간에서 들으시든 녹음기나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중요한 내용을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요약하시는 거죠. 바로 요약하기 힘들거든요. 더 중요한 건 온라인 강의 때는 필기보다는 또 키보드로 또 많이 요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들이 또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아직도 이제 그 논쟁은 좀 있습니다만, 있는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남기는 거에는 키보드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핵심을 추려내는 건 손으로 쓰는, 펜으로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 때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것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도 내가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게 3개월 정도 지나면 습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뇌가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편한 것들로 바뀝니다. 실제로 인간한테요, 아무리 길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습관이 형성되면 사실은 너무나도 쉬운 거고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 느낌도 가질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로 뭘 의견을 공유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뭐를 하신다는 게 꿈도 못 꾸는 분들이 지금 오히려 제일 활발하게 유튜브의 소비자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강의 듣는 건 여전히 너무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고령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시는 것도 오히려 괜찮은 방법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S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 H예요. 이거를 아주 짧게 보여줍니다. 너 뭐 봤어? 라고 하면 나무를 본 사람들은 S가 여러 개 서 있던데요? 하겠죠. 근데 큰 숲을 본 사람들은 나 H 본 것 같아 라고 하겠죠. 아주 짧은 순간 요 도형을 보여주면요. 이걸 네이버 태스크라고 하는데 참 재밌는 건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형태를 아주 짧게 찰나의 순간으로 살짝 보여주고 뭐 보셨어요? 라고 하면 H 봤어요를 더 잘하세요. 그런데 좀 더 어리고 젊을수록 S를 보는 걸 더 잘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더 폭넓은 사고가 맥락적인 사고가 된다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 눈이나 귀의 지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때 너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취하는 것으로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처음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좀 많이 애먹으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대신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강의를 처음에 좀 많이 들으시면 훨씬 더 입문하시기도 쉬워지고 그 사이에서 나는 습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온라인 강의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에 아주 쉽게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특히 이제 요즘처럼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때는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